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어제 제가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혈액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투석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제 쪽지로도 선생님, 혈액 투석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해도 되느냐, 그리고 투석과 투석 사이에 얼마만큼의 체중이 이제 느는 게 이상적이냐 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특히 혈액 투석 환자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섭취하셔도 되는지, 그리고 투석과 투석 사이에 얼마만큼 체중이 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분들이요, 하루에 먹어도 되는 수분의 섭취량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마다 하루에 보는 소변량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투석 연차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은 소변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투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신기능이 남아있고 또 소변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소변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먹어도 되는 수분의 섭취량이 결정이 일단은 되거든요. 일단 혈액투석 환자분들이요,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저희가 제시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전날 보시는 소변량 있잖아요. 그 소변량 플러스 500에서 900cc 정도의 수분을 드셔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내가 소변을 볼 때마다 그거를 일일이 다 측정을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이제 페트병에다가 내가 보는 소변의 양을 한번 이제 가늠을 해보시는 거는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변을 하루에 그래도 한 500cc 정도는 보는구나, 내가 종이컵 정도밖에 못 보는구나, 아니면 내가 한 200cc 정도 보는구나,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부피를 기준으로 하루에 500에서 900cc 정도의 수분을 더 먹으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감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냥 물을 먹는 것도 수분 섭취량에 포함이 되지만, 식사를 하실 때 국물,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물이 들어가고, 또 뭐 야채나 아니면은 간식, 디저트 이런 음료에도 또 물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 다 포함해서 전날 소변량 플러스 500에서 900cc 정도의 추가 수분 섭취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소변 보시는 양이 한 500cc 정도 되는 분이다. 그러면 이 환자분은 하루에 총 섭취할 수 있는 수분 섭취량이 500 플러스 500 또는 500 플러스 900 해서요, 하루에 1000에서 1400cc, 즉 1에서 1.4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딱 물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물, 그 다음에 간식, 커피 이런 거 다 포함해서예요. 그렇다면 소변량이 아예 없는 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500에서 900cc 정도 수분 섭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환자분의 심장 기능, 혈압, 부종, 또 투석 중에 저혈압 여부, 투석 사이 체중 증가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이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투석 환자는 왜 우리가 수분량을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할까요? 만약에 정상 신장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날 따라서 물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짠 음식을 먹어서 또 평소보다 수분 섭취량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신장에서 다 그런 거를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균형을 다 이제 제거를 해줘요. 하지만 투석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마시는 수분량이 소변으로 충분히 빠지기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계속해서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에 물이 쌓이면 체중이 늘고요, 다리가 붓고요, 또 심하면 숨이 차겠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 제일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운 게 폐나 심장에 물이 차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짜게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 섭취 허용량을 이제 초과해서 드시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투석이랑 투석 사이에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오면 대부분은 그 체중을 늘어오게 하는 주범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분 양이 너무 많이 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투석을 통해서 그 과잉의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투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물론 환자분들이 이제 그날 따라서 수분 늘어오신 양이 너무 많으면 투석 시간 자체를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환자분도 일상 스케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4시간 이상 현실적으로 투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투석 시간 동안 이제 4kg, 4리터 이상 수분을 제거한다면 사실상 몸, 그다음에 특히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석 시간 4시간 동안 4kg 이상 수분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몸에 이제 경련이 나고 소위 말하는 다리에 쥐가 나고 어지럽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너무 허탈돼가지고 이제 걷기가 힘들 정도로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수분 조절을 잘 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체중 관리를 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투석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것들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 관리법입니다. 환자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실제 투석 관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석이 끝난 직후의 목표 체중을 건체중이라고 하는데, 투석하고 나서 바로 직후의 체중이 60kg이었는데 다음 투석까지 우리가 이제 62kg가 돼서 2kg가 늘어오셨다. 그러면 오늘 투석을 하는 4시간 동안 우리는 2kg 과잉 수분을 제거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틀 동안 투석하는 그 사이 동안 4kg이 늘어왔다. 그럼 4시간 동안 4kg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수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심장에서 계속해서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우리가 식단 관리랑 수분 섭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투석과 투석 사이의 체중 증가량이 어느 정도가 이상적이냐라고 이제 권고안을 말씀을 드릴 때 내 건체중 기준으로 한 3에서 4% 정도 체중 증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체중이 50kg인 환자는요, 내 건체중 50kg을 기준으로 3%면은 1.5kg, 그 다음에 4%면 2kg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사이 체중 증가량이 한 1.5에서 2kg 정도 증량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건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60kg에 3%면 1.8kg, 4%면 2.4kg잖아요. 그건 투석 간 체중 증가가 한 1.8에서 2.4kg 정도 늘어오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분이랑 큰 분들이 투석 간 체중 증가량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소변량이 거의 없는 투석 환자는 투석 간의 이제 체중 증가를 고려할 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수분의 섭취량이 왜 500에서 900cc냐라는 거거든요. 소변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국물을 드시거나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수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날 소변량에 500에서 900cc를 더하면 사실 소변을 보는 분들은 500에서 900cc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소변량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아니 하루에 500에서 900cc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약 먹으려고 물만 먹어도 그 정도는 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물 자체를 참는 것보다는 갈증을 줄이는 쪽으로 식단 자체도 조금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에서 900cc,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시는 분이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수분 섭취량이 그 정도인데 일단 그 정도의 감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단을 짜실 때 너무 이제 짜거나 갈증이 유발될 만한 음식은 좀 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소금 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외식 같은 것들이 갈증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식사를 하실 때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물을 많이 마셔서 체중이 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이 대부분은 이제 나트륨, 소금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국, 찌개, 라면, 장아찌, 가공식품, 배달식품, 외식 이런 것들에 나트륨이 많고, 또 몸은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자 물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이제 갈증이 나고 물을 이제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2023년에 KSN 대한신장학회에서도 혈액투석 환자의 식이관리 자료를 살펴보면 혈압 조절, 부종, 수분 축적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며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을 참을 수 없다. 그러면 조금 덜 짜게 먹는 쪽으로 해보자 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시고요. 국물은 그냥 조금 목을 축이는 정도, 한 그릇 완뚝하지 마시고 또 이제 김치나 젓갈류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물은 별로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아메리카노 이렇게 한 잔, 두 잔씩을 꼭꼭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수박 화채를 해서 이렇게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 다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진짜 약 드실 때 드시는 그 생수 그것만 물은 아닙니다. 물, 커피, 두유, 우유, 주스, 숭늉, 국, 찌개, 탕, 미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물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 다 포함해서 수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요, 이제 시중에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한 30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잘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제 수분 섭취량을 저희가 조금 줄여볼 수 있는 팁을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계속 제가 반복하게 되는데 싱겁게 드셔야 돼요. 네. 자꾸 갈증이 나는 원인이 대부분은 짠 음식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염식을 하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국이나 찌개나 탕을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한식에서 국이나 찌개나 탕 이런 음식들의 간이 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국물까지 드시면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조금 늘어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컵 자체를 너무 큰 컵을 두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조금 작은 컵을 드십시오. 그럼 좀 감질이 나기는 해도 한꺼번에 먹는 수분 섭취량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입이 마를 때는 물을 이제 벌컥벌컥 드실 수도 있지만 입을 한번 헹구고 한 모금 드시는 것도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얼음을 드실 때도 얼음 한 조각이 이게 얼릴 때 작은 조각으로 얼릴 수 있는 이제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작은 조각의 얼음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뇨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제 신맛이 약간 나는 사탕이나 껌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침이 도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이제 주전부리에 당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자주 활용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일곱 번째,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체중을 이제 측정을 해보십시오. 특히 투석 전, 투석 후에 체중을 한번 우리가 이제 투석실에서 기본적으로 재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침에 이제 기상하셔서 체중 한번 재보시고, 그리고 하루 마무리 다 하시고 이제 취침 전에 한번 체중 측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록을 쭉 한번 해보세요. 네.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요, 숨이 차거나 아니면 누워서 조금 더 답답하다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몸에 수분이 과하게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엄격하게 체중 증가 허용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켜야겠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혈액투석 환자의 하루 수분 섭취 허용량은 일반적으로 전날 소변량의 한 500에서 900cc 정도를 더한 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개념보다는 투석과 투석 사이에 이제 체중 증가량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으로 귀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석 사이 체중 증가는 건체중의 3에서 4% 정도를 이제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번째, 내가 이제 물 먹는 양을 참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일단 짜게 먹는 것부터 조금 조심해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물뿐만 아니라 커피, 국물, 얼음, 과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다 수분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물을 컵으로 마시는 그 양만 생각하지 말고 수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의 양을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요. 투석 환자의 수분 조절은 단순히 물을 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소변량, 건체중, 그리고 투석과 투석 사이에 이제 체중 증가량을 기준으로 안전한 범위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